온라인 판매 사관학교 파트 2 온라인 판매 시작 전 반드시 알아야 할 필수 지식 제1강 국내 온라인 판매 이커머스 최신 시장 트렌드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내 이커머스 시장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네이버 쇼핑이 있죠. 네이버에서 직접 운영하는 스마트 스토어와 쇼핑 윈도우가 있고 네이버 쇼핑 안에는 기타 모든 온라인 마켓들이 입점해 있습니다. 오픈마켓, 소셜커머스, 종합몰, 전문몰 거의 모든 온라인 마켓이 네이버 쇼핑에 입점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전통적인 오픈마켓과 소셜커머스. 자, G마켓 옥션 11번가 최근에는 SSG마저도 오픈마켓을 오픈을 했습니다. 롯데 온도 작년에 했고요. 그 다음에 소셜커머스, 쿠팡, 위메프, 티몬. 그다음에 종합몰, 대기업이 운영하는 전통적인 빅 브랜드몰이죠. SSG, CJ몰, GS샵 이런 게 있고 또한 마찬가지로 대기업이 운영하는 홈쇼핑, T커머스가 있고 개인들이 운영하는 V커머스 이 세 개는 영상 기반의 온라인 마켓입니다. 다음으로 전문몰, 마켓컬리, 무신사, 화해, 1300K, 10x10, 펀샵 같은 특정 카테고리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전문몰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온라인 시장을 주도하는 카카오 커머스가 하는 톡스토어, 선물하기, 메이커스, 스타일 이런 시장도 있고 다음으로는 SNS 마켓이라고 카카오 스토리 채널, 네이버 밴드,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블로그에서 판매하는 시장이 있습니다. 복지몰, 폐쇄몰, 포인트몰, 기업들이나 단체, 특정 계층만 이용할 수 있는 이런 몰들이 있고 최근에 또 관심이 급증하고 있는 중고몰이 있습니다. 당근마켓, 중고나라, 번개장터, 헬로마켓. 그리고 일반 소매하는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이렇게 온라인 도매몰들이 많이 있습니다. 도매국, 온채널, 오너클랜, 도매토피아, 도매창고. 일반 소매상인들이 이런 온라인 도매몰에서 상품을 떼어다가 판매하는 경우도 많죠. 다음 해외 오픈마켓, 아마존, 타오바오, 라쿠텐, 알리바바, 티몰, 이베이 등이 있습니다. 국내 이커머스 시장의 히스토리를 한번 보겠습니다. 국내 이커머스의 시작은 사실 TV 홈쇼핑이 시초했습니다. 그리고 롯데 같은 대기업의 종합몰, 예스24 같은 카테고리 전문몰이 초기 이커머스를 주도하였습니다. 이어서 현재 이커머스 시장 형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오픈마켓이 전성기를 맞이했습니다. G마켓 옥션 11번가. 그리고 동시에 개인 쇼핑몰들도 활성화되었습니다. 2000년대 초반에 주 5일제 및 기업 회원 복리 증진이 중요해지면서 기업 단체 복지몰도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2010년 인근에 폭발적으로 성장한 게 있었죠. 애플의 스마트폰이 출시되면서 티몬, 쿠팡 같은 소셜커머스의 전성시대가 열렸고 동시에 카카오 스토리, 네이버 밴드, 카페, 블로그 이런 공동구매도 그때 번성을 하였습니다. 최근에는 네이버의 스마트 스토어라든지 모바일 어플 인스타마켓 같은 SNS 판매 그리고 홈쇼핑, 라이브 홈쇼핑의 뒤를 이은 데이터 홈쇼핑 등이 신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에는 멀지 않은 미래에는 중국이나 미국처럼 네이버 쇼핑 라이브, 그립 같은 비디오 커머스 개인 방송 판매가 큰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프라인 유통과 온라인 유통의 실적 트렌드를 한번 보겠습니다. 조선일보와 금융감독원 자료입니다. 오프라인 유통의 대표주자 롯데쇼핑의 실적을 보면 2017년에 매출은 17.9조 원이었는데 2020년에는 16조로 매출이 감소하고 영업이익도 8천억에서 3,460억으로 감소했습니다. 유통업체나 이커머스 업체가 매출이 감소한다는 것은 사실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항상 성장해야 되거든요. 거의 매출과 이익이 감소한다는 거는 이익이야 그럴 수도 있는데 매출이 이렇게 감소한다는 거는 회사가 거의 망해가고 있다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이에 반해서 대표 온라인 유통사의
신장률을 한번 보겠습니다. 1등 네이버 쇼핑 같은 경우에 2019년에 21조에서 2020년에 27조로 29% 성장했고요. 쿠팡 같은 경우에는 17조에서 21조로 24% 성장을 하였습니다. 2020년 국내 이커머스 시장 점유율을 보면은 통계청 자료입니다. 네이버 쇼핑이 18.6%로 1등, 쿠팡이 13.7%로 2등, 이베이가 12.4%, 이베이는 옥션과 G마켓을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렇게 세 개의 이커머스 업체가 거의 큰 시장을 형성하고 있고 11번가 위메프, 티몬, 카카오, SSG가 그 뒤를 따르고 있습니다. 네이버와 쿠팡, 우리나라 양대 산맥이죠. 이커머스 업계. 이런 기사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백조원 쿠팡 시총, 신세계, 이마트, 현대백화점, 롯데쇼핑 합친 거에 7배. 쿠팡이 2021년 4월 미국 증권시장 상장 때 무려 시가총액 100조 원으로 삼성전자 다음으로 시가총액이 높았습니다. 이렇게 쿠팡이 급성장하다 보니까 이에 위기를 느낀 네이버, 이마트, CJ가 뭉쳐서 지금 쿠팡과 전쟁을 하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주요 이커머스 업체의 시장 점유율 변화를 한번 보겠습니다. 2016년에서 2020년 불과 4년 만에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2016년에는 이베이가 18%로 시장 점유율 18%로 1등이었고 11번가가 10%로 2등이었습니다. 그러나 4년 만에 네이버 쇼핑이 19%로 1등, 쿠팡이 14%로 2등이 되었습니다. 2016년에는 네이버 쇼핑은 7%밖에 안 됐고 쿠팡은 4%밖에 안 됐는데 불과 4년 만에 이 판도가 바뀌었습니다. 이커머스 시장은 이렇게 변화가 빠릅니다. 그래서 어떤 업체가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네이버 쇼핑과 쿠팡이 1, 2등이지만 앞으로 또 4년 뒤에는 또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자, 네이버 쇼핑과 쿠팡은 지금 끊임없는 아마존 벤치마킹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존이 이제 전 세계 1등 이런 온라인 마켓이죠.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강력한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모든 시스템을 운영합니다. 모든 쇼핑 페이지들을 각각 개인화돼서 보여주기 때문에 사람에 따라 보이는 페이지가 틀립니다. 근데 네이버도 이를 뒤따르고 있어요. 네이버도 각각의 사람별로 동일한 키워드로 검색을 해도 노출되는 상품이 틀리는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이미 패션은 시작됐고 앞으로 이렇게 계속 바뀌어 나갈 텐데 결국 이렇게 되면 상위 노출이 무의미해져요. 왜냐하면 검색하는 사람마다 상위에 노출되는 상품이 다 틀릴 거기 때문에 무의미해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 아마존의 검색 로직을 보면은 연관성, 고객 만족 유지도, 그 다음에 유입됐을 때 전환율, 이게 이제 상위 노출에 영향을 끼치는데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이거랑 좀 틀리죠. 인기도, 적합도, 신뢰도, 이 세 가지가 검색 로직입니다. 상위 노출 로직인데 지금 전환율이 안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유입이 많이 되더라도 전환이 안 되면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상위 노출에서 좀 떨어지는데 네이버는 지금 현재는 그거는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제 이게 반영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마존에 다양한 서비스가 있어요. 이걸로 인해 아마존이 전 세계 1등이 된 거죠. 근데 쿠팡이 거의 이걸 완벽하게 따라 있어요. 자, 프라임 배송. 프라임 배송이라는 거는 로켓 배송. 똑같습니다. 프라임 프레쉬는 로켓 프레쉬. 아마존 프라임 멤버십 회원제도죠. 이거는 로켓 와우. 바이박스. 이거는 쿠팡의 위너 시스템. 아마존 어필리에이트는 쿠팡 파트너스, FBA는 쿠팡 로지스틱스, 이런 식으로 쿠팡은 거의 완벽하게 아마존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당연히 온라인 판매를 하면서 네이버 쇼핑, 쿠팡에 집중을 해야 되죠. 1등, 2등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시스템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다음은 이제 카테고리 전문몰 전성시대가 시작됐습니다. 오픈마켓, 소셜커머스, 종합몰 같은 이런 전통적인 온라인 마켓에서는 큰 대형 업체가 나오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하향 트렌드를 걷고 있거든요. 그에 비해 카테고리 전문몰 같은 경우에는 치고 나갈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오늘의 집,
마켓컬리, 1300K 같은 카테고리 전문몰들이 전성시대를 이루고 있습니다. 오픈마켓, 종합몰, 소셜 같은 온라인몰 대비 한 카테고리에 대한 깊고 넓은 구색 및 가격을 특징으로 소비자들을 끌어모으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업들도 앞다투어 전문몰들을 인수하고 있습니다. 카카오는 의류 전문몰 지그재그, CJ 워쇼핑은 펀샵을 인수하고 있고 많은 대기업 유통업체들도 이런 전문몰들을 인수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연령대별 모바일 쇼핑 선호 어플 순위를 한번 보면은 당연히 전 연령대에서 쿠팡 어플이 1등입니다. 1등. 그 다음에 중고마켓인 당근마켓이 아주 급속도로 성장해서 2, 3등권을 다 형성하고 있어요. 그리고 연령대별로 보면은 이 10대, 20대에서는 무신사나 지그재그, 화해, 에이블리 같은 전문몰들이 인기가 높고 3, 40대는 전통적인 오픈마켓 소셜, 쿠팡, 11번가, 위메프, 지마켓 이런 쪽이 인기가 많고 50대, 60대에서는 이 전통적인 오픈마켓 소셜뿐만 아니라 홈쇼핑이나 종합몰 이런 쪽이 강세를 어느 정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연령대별로 상품이 이제 어느 일정 연령대가 있을 텐데 그때 어떤 온라인 마켓을 공략해야 될지 이런 걸 보면서 유추해야 됩니다. 향후 이커머스 매출 트렌드 및 이 전망을 보면은 자, 네이버 쇼핑, 쿠팡, 전문몰, 중고몰, 인스타그램, 블로그 판매, 개인 방송 판매는 성장할 것이 거의 확실하고 반대로 오픈마켓, 소셜커머스, 종합몰, 복지몰, 카스밴드 공동구매는 하향 트렌드를 걸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막대한 고객 기반을 갖고 있는 카카오 커머스 같은 경우에 사실 지금은 그리 큰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지만 이 고객 기반이 워낙 막대해서 카카오가 한번 여기에 힘을 실으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네이버와 쿠팡의 대항마로 떠오를 수도 있죠. 그리고 지금은 모바일 쇼핑이 대세입니다. 모바일 쇼핑 거래액을 보면 2020년 8조 900억에서 2021년 9조 700억으로 20.2%가 늘어났는데 이 절대 금액뿐만 아니라 전체 온라인 쇼핑 중에 모바일 쇼핑의 비중이 기존에도 높았어요. 1년 전에도 무려 67.8%나 했는데 불과 1년 만에 모바일 쇼핑 비중이 70.7%로 거의 3%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말은 PC로 사는 사람이 이제 별로 없다는 거예요. 거의 다 모바일, 핸드폰으로 산다는 겁니다. 그럼 핸드폰으로 사는 모바일 쇼핑의 특징이 뭐냐? 일단 핸드폰으로 사는 거는 이제 충동 구매를 하고 액세서리, 화장품, 의류, 유아용품 같은 고관여 상품이 많이 팔립니다. 그리고 가격 검색의 중요도가 낮아요. 모바일 쇼핑 같은 경우는. 모바일에서 가격 검색하기가 쉽나요? PC야 여러 군데 들어가고 화면도 넓기 때문에 가격 검색에서 최저가를 구매할 수 있는데 모바일 쇼핑 같은 경우는 가격 검색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최저가의 중요도가 갈수록 떨어지고 있고 그리고 당연히 구매 시간도 짧고 대신 지인 추천이나 광고로 이렇게 한 번에 확 떠서 눈에 보이는 충동적으로 이제 구매하는 게 높아집니다. 이런 특징을 잘 알고 모바일 쇼핑 시대를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자, 코로나 이후에 쇼핑 트렌드 변화를 한번 보겠습니다. 당연히 오프라인 쇼핑이 줄고 온라인 모바일 쇼핑이 증가했는데 자, 3개월 내 구입 경험률로 이렇게 판단해 본 이런 데이터입니다. 오픈 서베이 데이터고요. 오프라인 쇼핑 같은 경우에 2018년 하반기에 3개월 내 구입 경험률이 81%에서 79%로 2% 정도 떨어졌습니다. 반면에 온라인 모바일 쇼핑 같은 경우는 94.3%에서 97%로 거의 2.6%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그럼 온라인 모바일 쇼핑 품목 중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경우는 이제 패션 의류, 패션 잡화, 식료품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특히 최근에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 동안 이제 식료품의 비중이 엄청나게 증가했습니다. 무려 15%나 증가했고, 요 파란색이 그러니까 2년 전 대비 많이 증가한 품목들입니다. 그리고 오프라인 쇼핑 대비해서 온라인 모바일이 구입 증가를 어떤 카테고리가 많이 했냐를 살펴보면은
가장 많이 증가한 게 식료품. 원래 식료품은 오프라인이 이제 전문이라고 생각했잖아요. 실제로 온라인에서 누가 식품을 사냐 했는데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겁니다. 코로나 이후에는 식료품도 다 온라인으로 살 수 있다. 증가하고 있다라는 걸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되고, 그리고 개인용 생활용품이 이제 5.5%로 큰 폭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코로나 이후에 쇼핑 트렌드 변화를 잘 보면서 상품 판매를 준비해야겠습니다. 2021년 이커머스 시장 주요 이슈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네이버 쇼핑이나 쿠팡의 양강 구도는 당연히 심화될 것입니다. 그리고 배송 물류의 중요성이 증가합니다. 지금 네이버나 쿠팡이나 뭐 다른 신세계도 마찬가지고 대형몰들은 이 배송 물류를 이제 서비스를 좋게 하고 창고를 확장하는데 거의 엄청난 비용을 쏟아붓고 있어요. 사실 쿠팡의 적자의 가장 큰 요인이 이런 물류 창고나 물류 시스템 때문입니다. 네이버 쇼핑도 CJ 대한통운과 손을 잡은 이유가 이런 물류 시스템 강화 때문입니다. 또 오픈마켓, 종합몰, 소셜, 전통적인 이런 것들은 하향세가 지속될 것입니다. 이 자체 내에서의 매출이 계속 이렇게 증가하지 않거나 현상 유지고 네이버 쇼핑에 들어가서 나오는 매출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 오픈마켓, 종합몰, 소셜의 큰 위기입니다. 네이버 쇼핑의 의존도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네이버 쇼핑이 1등이 된 거고요. 오프라인 유통공룡인 롯데 신세계도 이커머스에 집중 투자하고 있습니다. 자, 롯데온 작년에 만들었죠. 신세계 SSG닷컴도 오픈마켓을 올해 2021년에 열었습니다. 그리고 오프라인의 투자를 최소로 줄이고 다 온라인 투자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셀러들 입장에서 중요한 내용인데, 대형 쇼핑몰, 그러니까 오픈마켓이나 뭐 소셜커머스가 예전에는 한 개의 상품에 다양한 옵션을 붙여서 좀 지저분하게 이제 상세 페이지를 만드는 게 이제 특징이었는데, 대형 쇼핑몰이 아마존처럼, 이것도 다 아마존의 영향이죠. 단품을 딱딱 보여주는 형태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너저분하게 옵션 넣고 여러 가지 상품을 한 상세 페이지에서 보여주게 되면은 노출을 조금 시켜주고 상위 노출에서 제약을 둡니다. 이런 트렌드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또 쇼핑몰 MD의 역할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뭐냐? 원래 쇼핑몰들은 대부분 이제 MD가 큐레이션에서 보여주는 게 강했어요. 근데 네이버나 쿠팡 같은 경우에는 카테고리 MD가 아예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로직에 의해서, 검색 로직에 의해서 상위 노출을 보여주기 때문에 MD의 역할이 갈수록 줄어드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상황은 네이버, 쿠팡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온라인 마켓도 이쪽으로 가게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예전에 핫했죠. 카카오 스토리, 네이버 밴드 같은 SNS 공동구매. 근데 이게 계속 하향세를 가고 있습니다. 물론 시장이 완전히 죽은 건 아니지만 이쪽의 하향 트렌드는 어쩔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대신 모바일 쇼핑 어플 공동구매가 뜬다든지 아니면 이런 V커머스가 뜬다든지 이런 쪽으로 고객이 이탈해 가고 있습니다. 자, 해외 구매 대행 및 해외 판매 관심 증가. 자, 이런 거 유튜브에서 진짜 많이 보죠. 5개월 만에 1억 매출, 중국 구매 대행 성공의 비결. 해외 구매 대행이 엄청나게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게 처음 시작된 거는 10몇 년 전이거든요. 2000년대 초반 얘기인데 지금 엄청나게 붐을 이루고 있습니다. 중국 구매 대행, 미국 구매 대행, 특히 미국 구매 대행은 과거부터 전통적으로 해왔고 중국 구매 대행이 엄청나게 떠오르고 있어요. 그리고 아마존 판매, 중국 타오바오 판매 이런 것도 관심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고, 왜냐하면 국내가 아무래도 어느 정도 시장이 커지고 포화 상태까지 가다 보니까 이제 해외 판매가 당연히 이제 성장하는 건 당연하죠.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틈새 전문몰들이 지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미 대형 온라인 몰들은 어느 정도 포화 상태예요. 더 이상 누군가가 뛰어들어서 그 시장을 키우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틈새 전문몰은 계속 성장할 걸로 생각됩니다. 또 미국이나 중국, 그다음에 선진국 같이 V커머스, 개인들이 직접 방송하는 홈쇼핑의 이제 개인 버전이라고 할 수 있죠. 이런 V커머스 시장이 앞으로 이제 성장할 텐데 그거의 시작이 이제 올해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 네이버 쇼핑 라이브나 그립 같은 이런 플랫폼에
엄청나게 많은 판매자들이 몰려들고 있어요. 빨리 이거를 선점해야 됩니다. 여태까지 이제 우리나라의 온라인 판매, 이커머스 시장의 트렌드와 주요 이슈에 대해 알아봤는데 이런 트렌드를 알고 있어야 온라인 판매를 더욱 잘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집중해야 될 온라인 마켓이 어디고 연령대별로 어떤 특징이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이커머스 시장 각각의 지금 이슈가 무엇인가 이런 걸 알고 온라인 판매를 준비하고 해야 우리가 더욱 성공 확률이 높아지겠죠. 자, 그러면 이상 이번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